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경제가 없었습니다. 재정정책에 부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부채를 그냥 끌어들입니다. 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습니다. 세금 폭탄과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고 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로빈후드 행사하면서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가 마치 자신이 의지가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가 망쳤습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민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자율과 활력을 통해서 주거 불안정, 일자리 대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였던 악성 포퓰리즘, 오히려 초양극화 사회를 만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거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 이분들에게 희망의 성장판을 키워드려야 됩니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 반드시 열겠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사다리를 공정이라는 가치 위에 세울 것입니다. 주거 사다리의 복은 우리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현장인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LH가 뭘 주도한다는 겁니까? 주택 공급에 LH가 주도한다면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 풀고 거래소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서민들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용적률 유연하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연동지역 변경을 통해서 민간주택 공급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 부과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춰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신수요자를 위해 LTV, DTI 대출 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해서 대출 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이게 폭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구잡이 인상하는 거 안 됩니다. 인상 상한제 도입하겠습니다. 인상폭을 직전 연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세금 부담 낮춰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현재 90%를 80%로 낮추겠습니다. 기한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7년에서 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리원 그리고 세종시 일부 공무원 아파트 특공제도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온 것 없습니다. 유야무야가 덮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덮으실 겁니까? 뭐가 구린 데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이 특검 사태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입장이 뭡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구린 데에서 다 덮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쇠 하시는 겁니까? LH 사태 한번 보시죠. 정보의 사전 유출로 부동산 투기한 사태가 심각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 수사 결과 완전히 영도삼입니다. 권력자 누구 힘 있는 사람 아무도 나는 구속됐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왜 외면하고 거부합니까? 뭘 숨길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에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민간이 성장하는 것만이 질 높은 고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용이 잘 돼야 실질적 분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더 힘들어졌습니다. 말로는 포용국가 지향한다 그러지만 통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저소득층 위한다고 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규제만으로 해결됩니까? 규제만은 구닥다리 마인드, 이거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디어에서도 어떻게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선진국만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발목에 모래주머니 채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앞당겨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게 위기이지만 또한 저는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DNA라고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이 분야 적극적으로 우리 당은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드론 서비스, 첨단 항행 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 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 앞서가는 혁신 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민간 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겁니다. 가장 좋은 복지 일자리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민간 영역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해결 안 됩니다. 나라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활성화시켜서 고용시장의 근로자 그리고 취업 역량, 근로의지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시킨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대기업의 정규직, 과잉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과잉보호가 추가 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 키워드는 저는 진보 기득권이 타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가 이 정부 들어서 철밥통 기득권을 더 공고히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세습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귀족노조의 갑질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의 활성화, 정상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해야 됩니다.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는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노사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인국공 사태 불공정이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정규직화 제도 도입해야 됩니다. 직고용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 당장 발전 가능한 신한울 인력이 왜 가동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탈원 정책 때문 아닙니까? 왜 운영허가 안 해주는 겁니까? 공사들하고 그리고 운영의 정지에 따라서 그 생긴 손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억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 이건 누가 나중에 갚을 겁니까? 지금이라도 시한울 인력이 즉각 가동하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공사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 정부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경제성, 위법성, 특혜적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면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 백계해야 합니다. 스마트 원전 좋습니다. 재생에너지 조화시켜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습관성 탄소 중립선언,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 국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 배출량 전 세계 48%에 이릅니다. 이 4개 나라의 국가 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기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 그리고 정책 참여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미래를 살아갈 2030 세대 이분들이야말로 기후변화와 가장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후과학,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도 강화시켜 나가고 아울러 기후 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 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백신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무작정 국가가 정해준 백신 맞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부작용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원과 보상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백신 맞느냐, 뭘 맞느냐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지원 시급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영업자 손실 정부가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주당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또다시 기립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불충분한 손실보상법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반쪽짜리 보상하고 책임 멘탈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 세수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포퓰리즘에 낯을 텄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제발 돈을 쓰실 때 표 보고 쓰지 마시고 민생의 현장 보고 그 고통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 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 교육, 그 결과 중위권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학력자가 심각합니다. 이제라도 이 교육 문제에 여도 야도 똑같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습 부진에 대해서 체계적 진단 그리고 보정학습 기회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다양성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수월성도 함께 보장해야 됩니다. 획일적인 평등제의 교육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 세대 경쟁력 갉아먹는 것 아닙니까? 학령 인구의 감소도 심각합니다. 대학 정원의 미달 인원이 2024년에 되면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학 간 통폐업 지원하고 학교법인 해산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법령 정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것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 대학 어려움이 훨씬 심각합니다. 지역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의 협력 기반 이것이 지역을 혁신해 나가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개발하고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선도해 육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 계속 일관하면 뻔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적자가 지금 심각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갈 시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 세대에게 다 넘기실 겁니까? 이거 미래 세대에게 시한폭탄 넘기는 거 아닙니까? 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잘 살피면서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여야가 머리 맞대고 솔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녁 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녁 밥이 있는 사람 먼저 챙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